북괴 석탄 선박, 쌓여가는 의혹. 허현준 행정관, 문재인 정권을 향한 직감탄. 북괴 노동신문이 문재인을 향해 감히 입을 놀려댄다며 강력히 비판한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정은을 뛰어난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지 시간 7월 19일 케냐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김정은을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평했습니다. 이놈의 정권은 왜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낙연 총리는 국민을 백성으로 표현하는 거 보니 북괴가 세수방조 체제인 건 아는 모양인데 북괴가 세계 최고의 노동 착취국가로 선정된 건 왜 개무시할까요? 북괴의 불리한 내용에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오로지 북괴 정권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꼬라지를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거냐고요. 북괴 석탄 선박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매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과거 태극기를 달고 일본과 러시아에 입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7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서 안보리 제재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환적과 운항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선박 총 18척 가운데 은봉 2호, 통산 2호, 을지봉 6호 등 3척이 한국 깃발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국적 선박 은봉 2호의 경우 2016년 1월 2일 당시 일본 오이타 대분항에서 천광호라는 이름으로 한국 깃발을 달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의 남포업 소유인 통산 2호도 2013년 4월 19일 당시 제네시스 웨이브라는 명의로 한국 깃발을 달고 일본 오이타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북한 소유인 을지봉 6호도 2011년 4월 25일 러시아 나우트카항에서 판후프라는 이름으로 한국 깃발을 이용해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이들 선박에 태극기를 달았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일시 취득했거나 한국 국적 인양, 사칭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작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구항에는 북한이 기만적 해상 관행을 통해 석탄 및 기타 금지된 품목을 불법적으로 수출하고 선박 간 이전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있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하고 주목한다는 문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더불어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군에 모든 선박을 납포, 검색, 동결, 억류해야 한다. 아울러 영해 내의 선박에 대해서는 납포, 검색, 동결, 억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은 스카이엔젤 등에 대해 북한산 석탄 운반 혐의를 두고 있다면 국내 입항 때나 영해를 통과할 때 억류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유엔 제재 대상국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북괴와 함께 제재 대상국에 오르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7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전면적 제재 이행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공동 브리핑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 단결해 있다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 더 나아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와 함께 등장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회원국들 중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며 한국 문재인 좌파 정권을 향해 모종의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저와 폼페이오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말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대한 확실한 액션을 보여주기 전까진 우리도 어떤 제재 완화도 하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북한은 약속 이행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린 앞으로도 강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고
국제사회에 강한 제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친구 중 누군가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가 말했듯 89건의 선박 밀매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어제 미 행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모든 연료 거래 중지령을 발의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린 북한에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에게 정보를 더 요구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우린 중국과 러시아에 다시금 북괴 비핵화 공조에 동참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 일본 유엔 안전이사회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날입니다. 우린 북괴 비핵화의 성공을 보고자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 이행을 보아야 하며 그때까지 강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엔 이사회의 결속을 다시금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현재 의심 선박으로 지목된 파나마 선적의 리치 글로리아와 스카이엔젤 호가 7월 20일까지 아무 제약 없이 우리 영해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네티즌 수사대는 리치 글로리라는 석탄 배가 7월 21일까지 제주도 근해에 있는 위치 정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로 북괴 석탄 선박에 넉놓고 있다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무슨 의혹의 말을 듣더라도 사실상 별로 할 말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즉시 독립된 수사단을 꾸려서 북괴 석탄 커넥션 관련 지휘구하 막론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파 단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8년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임종석에게 맡긴 청와대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대통령 비서가 내각이나 국무위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 월권이 도를 넘었다. 현실과 차단된 궁중 안에 있으니 엉뚱한 상상에 갈수록 고집스럽고 오만해진다. 비서실 조직 확대하는 것도 중단하시라.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셨으니 이참에 정부 서울 청사로 옮기시고 청와대 비서진은 3분의 1로 줄이시라. 광화문으로 옮기면 자리도 비좁을 테니 임종석 조국 장하성 나가게 하고 비서진 팍 줄이는 게 그나마 세금 물가 규제 고용 절벽으로 고통받는 서민 청년 기업인들에게 예의일 것이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근본이 틀렸다. 거꾸로 가니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다. 문 정부는 취임 후 1년 동안 일자리에 37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30만 명에서 40만 명 하던 취업자 수는 10만 명대로 오히려 곤두박질 쳤다. 실업률 증가 등 청년 고용 절벽에다 근로시간 단축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제조업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세금은 치솟고 대기업들 때리니 투자는 위축되고 기업들 해외로 나가고 반도체 빼고는 수출도 줄고 여기에 미중 관세 환율 무역 전쟁으로 경제 위기는 증폭되고 조선자동차 등 우리 산업의 주력 업종들이 무너져가고 하청업체들이 도산하는데도 민주노총 등 대기업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부추기고 촛불혁명을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하고 있는 놈 때려잡자는 계급 갈등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마르크스류의 대처법이다. 거기에다 북한 김정은과 손잡는 게 우리의 살 길이라며 환상을 부추긴다. 소득주도 성장? 시장과 대기업 통제? 인위적인 경기 부양과 억누르는 부동산 정책? 근본이 틀렸다. 거꾸로 가니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근무나 재택근무를 했다고 둘러댔지만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5년여간 받은 급여가 4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런 도야지부터 강제 출당시켜 정리수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이로써 김무성의 정치 인생은 완전 쫑나고 아웃인 거죠. 국내에서 가짜 민주파리하며 기생하는 공산, 사회주의자들 이번 기회에 커밍아웃 좀 하세요.
속은 공산당 신봉자이면서 겉으로 민주주의를 감히 입에 올리는 게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고 구역질 나서 그래요. 그렇게 맹신하는 공산사회주의 커밍아웃해야 진짜 대놓고 결판 승부 한번 볼 거 아닌가요? 정우진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